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8조 원 매도했어요. 개인들은 8조 2천억 매수했고 대단한 그러한 지금 현재는 매도와 매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십자선 형태의 모습 비슷하죠. 밑으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7,490입니다. 7,490 뭐 너무나 많이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연봉으로 보면 작년도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올해 연봉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이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하나만 하더라도 일본의 지금 이제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일견으로 가긴 갑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것들이 지금 이제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외견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코스피에서도 354개가 올랐는데 하락이 500개가 넘어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450개가 상승했는데 1100개가 하락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는 것만 보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이 완전 노출된 종목군들 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와 연관된 종목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관계가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만 가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하루 왼종일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스켓을 통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웬만한 종목군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매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물량을 맞고 줄줄이 새는 형태의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 흐름이 고점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완전 차별한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그렇죠.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시장은 주도지에 가 있어야지 덜 터집니다. 내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그냥 그 내 의견만 가지고 이 종목이 현재의 상태에서 올라가거나 방어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 혼자 판단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 판단이 제대로 시장에서 먹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예요. 즉 남이 좋아야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좋은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테마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건설 테마라든가 건설 기계 테마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 두 개를 빼고서는 이런 모습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흐름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경계성 물량을 받을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강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강호약도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가서 끌어올렸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8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개인이 8조 2천억 매수를 했는데 이게 내일 하루 더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징조가 안 나와요. 어디서 징조가 나올 것이냐는 것인데 전쟁이 완전히 끝내는 그런 지금 악수를 하잖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지표나 그 다음에 물가 지표도 지금 상태에서는 탁 튀어 올라오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지금 현재는 미국의 빅스 지수도 지금은 잠잠하고, 그리고 국채 지수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물이 지금 현재는 7bp 내려서 지금은 4.35 정도가 되고요. 낮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낮은 건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자체가 이 상태에서 발작을 하면 그때부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상황은 위험한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고채 같은 경우에 10년짜리가 지금 이제 오늘 1.12%가 내렸어요.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이 받은 거를 이 지표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은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이지만 경계성 물량도 같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로서 난해하긴 합니다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는 분명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 와 있거든요. 8,000포인트 가까이. 이걸 갖다가 매수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로서는 경계성 상황에서는 경계 경보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특성상 금요일이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도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조정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다우존스도 지금 현재는 뭐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S&P 500도 5주 연속, 이제 6주 연속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오늘 끝나는 지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경계성 물량과 내일은 현금화 물량이 뒤섞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종목으로만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시고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십자선 형태의 오늘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적지 않겠는가 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그런 음선의 모습이 나올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대응 방안은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는 그다지 이제 그 좋은 그런 그 작전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다음 주 초반을 넘어가서 저점 매수 기반을 다져주시기 바라고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가 무렵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틀린데 미국 시장이 약보합 정도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강보합 정도에서 끝나게 되면 시가 무렵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본장에서 한번 매도 시점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 프리마켓 시장에서의 폭이 작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마켓 시장에서 8시 30분 정도 끝나게 돼서 8시 40분, 왜냐하면 10분간에 걸쳐서 시간의 매매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때 좀 올라갑니다. 언제? 30분, 40분부터 50분 사이에. 하지만은 고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찌됐건 시가 무렵에서 일단은 매수 시점, 조정시 매수 시점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 본장에서 반등 시에 매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화 전략,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보유하셔도 무방하나 대형 기술주라든가 급등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로 지금 예전 대형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가무령 매수한 다음에 저점 매수, 본장 매도 하는 한 번 정도의 한두 번 정도의 매도 매수의 기회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종목으로는 한번 접근을 해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고비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내일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우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8조 원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0억 정도의
매수를 이뤘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온 종목군들 있죠. 분기 실적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는 충분히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지금 보통 출발은 약보합, 그다음에 반등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떨어지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 그러나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좀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꼬리가 달리지만 양선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맞추는 그런 기술적 모습, 기술적 대응을 여러분들에게 주문해 드리는 바입니다.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우량한 것을 지금 현재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차피 방송이니까 현재의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애프터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애프터마켓의 가격.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9,000원이 오른 3.06%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는 안전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안전판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보다는 오늘도 음선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음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 KRX 시장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고점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고, 사실상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상 일단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선까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가능하지만 매수는 일단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차트 모양 좋죠. 일단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모습 보였었죠. 그렇죠. 지금 보면 로봇 관련해서도. 근데 올해는 좀 주춤했는데 최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다시금 이격률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수요 기반이 지금 이제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결산 실적 뭐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실적 부분이 크게 지금 이제 기스가 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 또한 기관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매수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통합 시세에서 그 3.23% 올라 있거든요. 지금 통합 시세에서 KRX 시세와 비교는 뭐 똑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그 KRX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 원익 IPS는 1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13만 2,900원인데 15만 원 안착을 한번 도전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킨스 전자입니다. 오킨스 전자는 25,700원. 오늘 7.3% 올라가 있죠?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도 가격이 옆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오킨스 전자는 시가총액이 5,40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오킨스 전자가 현재의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멀티플은 좀 높습니다. 평가 자체가 높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매출 자체의 증가 속도가 매우 커요.
매출 증가 속도가. 그리고 이제 지금 후공정 테스트 사업 정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쪽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그 테스트 용역 사업을 주력으로 하지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피키스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역시 조정시 매수입니다. 오늘 7%가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권 매수 가능하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기술의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을 했거든요. 고영이요. 고영은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고영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과열 예고 종목이긴 한데 2조 원대가 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광학이라든가 이제 지금 보면 AI 기술 쪽을 보유하고 있는데 광학 검사 장비라든가 지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이런 쪽에서는 볼 때는 발군의 기술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의료용 로봇 이게 두 가지가 접목이 됩니다. 기술이 있잖아요. 그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패키징하는 업체들은 다른 쪽과 기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하는 쪽이 2차 전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도 가고 뭐 이러거든요. 고용도 그와 연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 구성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평가상으로 놓고 볼 땐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 시 매수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 ST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가가 나쁘지 않죠. 그렇죠. STI. 오늘도 STI가 3.7% 내려서 38,450원. 저는 STI가 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STI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시가총액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점이 9%까지 밀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STI가 5,900억이거든요. 근데 CCSS 중앙 공급 처리 장치 약품 거기 그 리플로우 장비까지 지금 이제는 HBM에 이런 상황이고 뭐 지금 이번에 평택 공장 그 가동하는 데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연관된 종목이거든요. STI가. 이러면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상승이. 그리고 이격도도 높지도 않아요. STI는 조정 시 매수긴 한데 그리 조정 많이 안 받을 때 매수하셔도 큰 무리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지금 SNS텍입니다. SNS텍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SNS텍입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도요, 고점에서 원형, 천정형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오늘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샀는데 기관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SNS텍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중에서 이게 지금 보면 소재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쪽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이게 OLED 노광 공정 장비의 핵심 장비잖아요. 핵심 재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뭐 물론 뭐 그렇죠. 동진 세미케미라든가 이렇게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는 증가되고 있고 물론 뭐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제가 보기에 약간 기스가 났어요. 약간 기스가 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정도까지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조금 내렸거든요. 4% 밀렸어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은 600억 넘었어요. 그래서 한 6% 이상 증가됐다고요. 그럼 서로 상쇄가 됐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요번 내려가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는 거죠. 뭐 거래량이 붙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할 필요가 별로 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시입니다. 대한광통시는 특별한 종목이죠.
실적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한광통신이요. 뭐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런 회사 영업이익 안 나요. 많이 났어요. 유보율도 NA고. 그래서 부채 비율도 228%라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평가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가가 높질 않아요, 평가가. 평가가 높지 않은데, 요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 진출을 통해서, 우리 이제 대한광통신이,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 인수, 요게 완료가 됐다고 하잖아요. 인캡 아메리카. 이래서 북미 전력 쪽에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0% 지금 지분 갖고 있는 그 티오포 네트워크스가 미국 광섬 및 케이블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구리선이 안 되니까 광섬유 쪽 하려고 광섬유 업체하고 이제 손잡았잖아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 올랐어요. 이거를 갖다가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뭐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장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실적으로 안 보여주게 되면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인수했으니까 2분기에 실적으로 안 보여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이거는 한 10년, 한 15년 땡겼으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금액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숫자와 연관해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형태상 지금 수요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요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급격한 수요를 지금 현재는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땐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떨어지면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금액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 2만 원이 다시 깨지게 되면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종가상이 2만 원이 다시 깨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한번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종가 지키는 모습이 2만 원 나오게 되면 2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좀 올랐죠? 그렇죠. 어디 갔냐? 이녹스 첨단 소재 7.64 올랐습니다. 이녹스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정시 매수하라고. 그렇죠. 조정시 매수했으면 오늘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뭐 시가가 낮았으니까. 시가보다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조정시 매수했으면 많이 먹었죠. 왜 조정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지. 근데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 공시가 났는데 저전력 D램용 20 마이크로 필름 그거죠. 제품 승인 뭐 수주를 획득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정밀하게 부착하는 핵심 필름 소재거든요. 제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이녹스 이번에 공급을 통해서 글로벌 1, 2위 반도체 고객사에 모두 이 생산 제품을 납품한다. 그렇죠. 저전력 D램용 지금 현재 이 필름을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공급망 내 영향력을 계속 키운다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게 양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놔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필름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패키징 공정 과정에서 칩을 적층하거나 쌓거나 기판에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거죠. 글쎄요, 뭐 그래핀과 비슷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핀은 꿈의 소재니까 좀 틀리고 이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걸 개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금 현재는 기대감 이런 것이 섞여 나오고요. 그리고 숫자 나오잖아요.
이녹스는 지금 현재는 7,700억의 시가총액인데, 숫자가 나와요. 작년도 매출이 4,300억, 영업이익이 819억. 올해는 5천억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예상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 지금 FM 가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15%? 이 정도 선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저전력 관련해서 이 필름을 만든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신제품 만들면 1조 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는가 판단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기술주들 한 번씩 돌았죠. 그럼 비기술주 쪽에서 볼게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지금 파마 리서치가 지금 넥스트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간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파마 리서치가 33만 9,500원, 34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바닥이에요. 뭐 올라가는 흔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일봉상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 파마 리서치는 좀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떨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급격하게 봐서 그렇지만 길게 늘려서 보면은요, 신나게 떨어졌어요. 주봉상 모습 보십시오. 신나게 떨어졌어요. 고점 뭐 60만 원, 7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반토막 나면서 줄줄이 사탕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작년도 매출이 5천억, 영업이익이 2,100억이 났는데, 뭐 일부 기스가 나면서,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은, 다시금 올라서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는, 파마 리서치가 4월 달에 필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4월 달에. 4월 달에 필러 수출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요번에 보면은 이제 잠정 실적, 이게 이제 그 경영 실적 리뷰 하는데, 아마 이제 서울하고 싱가포르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내일 아침서부터 시작하거든요. 9시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근데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휴젤이거든요. 휴젤 실적 늘었잖아요. 그걸 보면 대장주인 파마 리서치의 주가 반등은 뭐 이거 뭐 일단 따놓은 당상 아닌가 보죠. 한 40만 원까지는 일단 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게 가격 나오게 되면 적정가 나오긴 하겠죠.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파마 리서치가 리튬 톡신 그 이쪽에 확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톡신 쪽에서 아마 꾸준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틀 연속 조정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33만 9,500원인데, 33만 9,500원에 끝났네요. 8시니까. 그런데 33만 9,500원에 끝났는데, 이것도 음선이에요. 이것도 음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은 내일 이틀 연속 음선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시 매수죠. 뭐 시가물의 매수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글쎄 ST팜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억울하죠. ST팜은 실적이 좋았는데 ST팜은요,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3%. 15만 4,800원 통합 가격에서 15만 4,800원이고, 지금 15만 3,800원에서 1,000원 올랐나? KRX에서요.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붙고 있고,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MO 기업, 글로벌 C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명도 바꿔서 BT젠으로, 이제 이거 언제 바꾸지?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바꿔서 차세대 바이오 기술 기업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앞으로의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좋았는데 RNA 시대 최대 수혜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증권사에서. 저는 그 ST팜 한 25만 원 정도 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멀티플이 50 정도가 지금 현재는 넘거든요. 작년도 멀티플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44 정도가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40 정도 내면 40에서 50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 매출액 증가율로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 한 30% 늘어간다고 보면 25만 원 정도 현재의 금액 정도에서 한 70% 정도의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ST팜. 그 다음 종목은 LS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했죠. LS 조정을 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오늘 51만 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조정이 조정 같지도 않네.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조정시 쫓아가야 되거든요. LS는 투자 주의가 떴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한 여기서 한 45만 원까지만 밀리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밀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광통신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광통신이 아니라 LS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LS가 광통신을 놓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광통신 쪽 라인 쪽을 LS와 그렇죠. LS 쪽이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진입을 시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LS 지금 현재는 마린이라든가 LS라든가 LS 전설 이쪽에서 행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총액 수준에서 놓고 볼 때는 지금 보면은 15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보면 한 20조 안팎으로 나중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 대신에 5일 이동평균선을 잘 깨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50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는 오늘 왜 내렸는지 모를 종목이에요. 그렇죠. 아니, 저기 중동 쪽에서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데 S&T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S&T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절반이 중동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게 S&T 에너지가 오늘 이렇게 밀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공냉식 열교환기 쪽에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약 7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가 가스 플랜트 쪽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이제 그 유체, 그렇죠. 기체적 기체, 그 가스를 공기로 냉각시키는 장치거든요.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글로벌 1위. 그래서 미국 LNG 프로젝트라든가 중동의 오일가스 이런 쪽에서 플랜트 수주가 급증을 해서 매출 성장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네들이 뭐 전쟁을 안 하면 이런 거 안 해요? 다 하지? 더 늘어나지? 그렇죠. LNG 프로젝트 안 할 것 같습니까? 가격 잘 안 내려가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HRSG라고 해서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회수해서 증기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동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아람코 이름이 뭐더라? S&T 아람코인가? 그렇죠. 아람코하고 이제 지금 보면은 회사 설립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출이 80% 이상이라, 지금 보면은 수출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미국 LNG 플랜트,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기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렸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급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올랐어요. 1%가. 제가 보기에는 S&T 에너지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S&T 에너지가. S&T 에너지가 실적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의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던지니까 프로그래머로 막 던지니까 바스켓으로 던지니 뭐 물량 막 떨어질 수밖에. 그런데 이 정도 밀릴 것은 아니고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SK 우리 이제 지금 보면은 S&T 에너지가 멀티플이 10배 왔다 갔다 해요. 멀티플이 지금 작년도 멀티플은 8배 정도인데 올해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2, 3배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싸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6천억, 영업이익이 1,100억, 1,200, 300억 이상 나지 않겠는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는 그런 발전 회사거든요. 기기 회사예요. 원래 S&T가 기계 회사잖아요. 그 ROE가 지금 24%가 되는데 어떻게 21조 몇천억? 2천억? 2조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주종시 적극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이닉스, 원익 IPS, 오키스전자, 고영, STI, SNS텍, 대한광통신, 그 다음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파마리서치, ST팜, LS, S&T 에너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현금화의 욕구가 드실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전강 후약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은 거래소에서 위로 꼬리가 달린 양선은 코스닥에서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판단으로 종합 판단을 해드리고요. 다 이제 5월 달에는 양 종목 레버리지 이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은 혼돈의 계절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밑에 단에 있는 그런 소부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ETF도요. ETF 반도체 10 ETF 반도체 ETF를 이름을 바꾸나 봐요. 반도체 탑 ETF2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밖에 없으니 사실은 뭐 어찌됐건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삼성이 이제 그냥 사지. 어찌됐건 상황은 내일은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장은 중심에 서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